16차 공간은 맞는 짝을 찾았을까요?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고 수학자들이 이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냥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수라는 그런 것이 사친연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교환법칙도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깨질 게 뭔가 수에서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는 아니지만 16차 공간에는 해당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n 차원에 생각하면 그 다음 차원이 32차인데 거기도 해당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 뒤는 전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공간 중에서 맞는 짝이 있는 그런 공간은 1차, 2차, 4차, 8차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심오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수학자들이 꽤 오랫동안 안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그 예상과 달리 1960년에 영국의 수학자 애덤스가 이것을 16차 이상의 공간에서는 해당하는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약 80쪽의 논문으로 만들어낸 애덤스 스펙트럴 시퀀스라는 것을 스스로 구축해서 그 연구 도구를 만들어서 증명합니다. 80쪽이지만 이 분야에 속하는 최고 수학자들이 읽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웬만한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수학자한테 읽히려면 최소한 이거보다도 엄청난 양의 그러한 페이퍼가 되겠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아담스가 이걸로 증명하자마자 또 영국의 위대한 수학자 아띠아라는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연구 도구로, 그러니까 어떤 위상 공간에 전문적으로 하면 어떤 K-수열이라는 것을 그 위상 공간에서 구축해서 8쪽의 논문으로 줄여서 이제 이것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공저자를 아담스랑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우리가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것을 필드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띠아는 필드상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아담스도 아마도 언젠가는 필드상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아담스는 그 필드상을 받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제 그 삶을 이렇게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스와 아띠아는 같은 시기에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급생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수학자 두 분이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죠. 아담스의 업적으로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수학자들이 고민해왔고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설명드린가 하면 이 다음 얘기가 이 이야기의 모티베이션이 됐습니다. 2007년 3월 19일 날 우연히 우리나라 일간지를 봤는데 그것도 일면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 3월 19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일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수학연구소가 248차원 도형의 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미국, 유럽 수학자들이 신문에는 18명인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20명이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20명이었는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분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20명으로 저는 구성된 연구팀이 4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관심이 높았냐면 물리학에서 이렇게 우주 구조를 밝히는
그런 이론 중에 그 스트링, 그 끈 이론이 있는데 이전까지 안 풀렸던 많은 문제들이 이 구조를 알므에 의해서 풀리게 된다 합니다. 저는 물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이해 구조는 물리학에서도 연구되지만 수학에서도 연구됩니다. 이걸 예외적 리군이라는데, 예외적 리군은 우리가 위상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이해 구조처럼 이런 우주 구조를 밝히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연구하진 않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해 구조를 연구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예외적 어떤 리군이 우리가 보면 클래식한 고전적 리군이 있고 예외적 리군이 있는데, 예외적 리군에 E6, E7, E8 구조가 있는데 이제 그 넘버가 클수록 복잡해요. 그래서 E8 구조가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도 위상수학에서 연구가 되는데, 그런데 이 E8 구조를 물리학 하는 분들이 아마도 대칭성 갖고 이것을 그 E8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이거를 해결 방법이 어떠냐면 가로가 45만 3060이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45만 3060 행렬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 그러면 거기 미지수가 4개인데 이것만 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그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요 2x2 행렬에 2x2 행렬에서 많이 나올 정도로 2x2 행렬도 어려워요. 그런데 45만 3천이라는 거는 지금 가로가 45만 3천, 세로가 45만 3천, 45만 3060. 그러면 이제 그거 곱하기니까 우리가 미지의 그런 것이 몇 개 되려면 대략적으로 한 2천억 개 됩니다. 2천억. 2천억 개의 어떤 그 항에 들어갈 그거를 갖다가 이 행렬을 푼다는 거는 저는 이게 대관점 뭐지? 어떻게 이걸 푼다는 소리지?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걸 풀어서 이해 구조를 이제 밝히는데 결국 풀었어요. 수학자들이 4년간의 그 엄청난 노력으로 또 슈퍼컴퓨터를 며칠 돌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데 이 해답, 도출된 결과가 얼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이 그 결과가 뭐 종이에 한 10,000쪽이다. 뭐 종이로 했더니 뭐 그 페이지가 뭐 10만 쪽이다. 그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60GB랍니다. 60GB. 그런데 이것을 그 신문에 보니까 이것을 작은 활자로 이렇게 쓰면 맨하탄을 덮을 정도라는 거예요. 맨하탄은 여의도 면적이 한 30배 정도 되는데 아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지금 글씨를 써서 이 공간만 채운다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양인데 작은 글씨로 여의도를 갖다가 그걸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도출된 솔루션만도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관절 이게 뭐지? 왜 물리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걸 연구했나? 이 이야기 때문에 아까 공간에 맞는 그 수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E8이 차원이 248차원인데 이 248차원의 E8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던 해밀턴 4원수와 케일리 8원수에 기반한 수학 구조입니다. 해밀턴은 4원수를 생각할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개념을 얻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 생각은 우리가 이런 현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가. 그렇다면 어느 누구 또 그렇게까지 이게 어렵게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수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는 해밀턴의 순수한 사유로서
이성적인 그런 사유로서 얻어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의 구조는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이 우주가 이의 구조의 이런 수학적 표현으로 이해된다면 신이 수학자라는 표현도 미사여구가 아니고 우주의 언어도 수학이라는 말도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신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의 언어가 수학이고, 또 해밀턴은 순수한 사유로서 수학으로서 자기의 마음으로서 이거를 생각해냈고, 해밀턴은 당연히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수학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신의 언어인 수학을 읽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크기를 보면 우주가 대단히 이제 팽창한 우주를 지금 현재 크기를 보면 대단히 크다 그러죠. 근데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냥 우주를 상상하기에, 그러니까 지구만하다 그래요. 지구. 우주가 지구만하다. 그러면 지구는 얼마만큼 될 건가 하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10의 몇 승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주가 지구만하다면 지구는 지금 여기 있는 모래알 하나 있잖아요. 모래알 하나과 지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지구는 모래알만도 안 하고 모래알을 다시 지구로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모래알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우주를 지금 지구라 생각하면 우리 지구는 그 모래 안에 있는 원자 정도 크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 이게 서 있습니다. 우주에 보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미미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렇게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미미한 인간이 수학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의 언어인 수학을 읽으려 합니다. 이 미미한 존재가 이 엄청난 우주의 언어를 읽으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흔적도 없이 미미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수공간과 만나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 만난 것이 풍요롭고 정말 놀라운 세상이 열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